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도 저희가 8문제 참 많이 나오죠. 요건 실무도 포함하면 1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파트가 바로 주택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법입니다. 주택법. 일단 주택법 1페이지 보시면 체계가 있습니다. 전체 체계인데 목차죠. 이 목차에서 중요한 테마들 하나씩 두 개씩 선별해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오른편 보시면 주택법의 용어 정의죠. 항상 시험에 2개 이상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약간 또 변경된 사항이 있죠. 다중주택 아시죠? 설명했습니다. 이제 다중과 다가구 또 다세대 연립 전체가 다 660제곱미터 통일되었죠. 그래서 일단 다중과 다가구가 660제곱미터 200평 통일되었다는 부분 한 번 더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330에서 660으로 변경하십니다. 일단 기본 설명이 다 되었으니까 이 파트는 통과를 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용어 중에 참 중요하죠. 국민주택이라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은요, 주택의 자금이 어떠한 자금 또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죠. 국민주택입니다.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공공사업주체라 부릅니다. 국지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토시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건설을 했는데 일단은 요 주택 규모입니다. 주거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요 규모죠. 85 이하. 요 규모 이하일 때 일체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민간 회사가 주택을 건설할지라도 그 자금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었습니다. 도시기금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이 85 이하, 즉 국민주택 규모를 갖추면 다 일체가 다 국민주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규모가 나옵니다. 일단은 원칙은요, 공용 면적은 제외하고 주거 전용에서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런데 농촌 가십니다. 수도권 말고 또 도시지역도 아닌 농촌인데 행정구역이 업과 면입니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죠. 왜? 농기계 창고 필요하죠. 그래서 면적을 좀 더 확대해서 부여합니다. 그래서 요러한 규모 이하를 갖추면서 요 자금이라든지 또 공적 주체가 지었다. 요 규모를 갖추면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은 다 일체 다 뭐냐? 민영주택이 된다. 이렇게 합니다. 평수를 묻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체다. 면적 불문 다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 참 중요한 용어죠. 도생. 뭡니까? 도시형 생활특입니다. 우리 도시 내에서 1, 2들이 많이 이제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제 집에서 탈출해서 분가하죠. 혼자 사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 형태를 또 방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도시 형태의 생활 특성을 갖춘 주택이 필요하대서 바로 도시형 생활특입니다. 일단은요, 도시형 생활특은 이 한 명, 두 명 사니까 큰 평수가 필요 없어.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 도시 지역이니까 여기에서만 나올 수 있다. 또 도시라는 지역에서만 모여 삽니다. 농촌 가시면요, 젊은 친구가 아니고 노인들이 사시죠. 그런 곳이 아니고 이제 젊은 애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 형태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형 생활특인데 뭐냐? 300세대 미만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다랍니다. 자, 젊은 애들은요, 혼자 산다, 안 보인다, 괜찮습니다. 노인네 분들이 혼자 사셔. 그런데 한 달 돼도 안 보이신다. 혹시나 아프신지 방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요, 300세대 미만 될 때 그 분들의 어떤 특성을 다 파악이 됩니다. 단지에서. 그래서 이러한 목적에서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도시 지역에서 건설한 도시형 생활특입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원룸형, 우리 주택 단지에서는요, 원래 원룸 형태의 주택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어. 그 안에 보시면 1인 가구의 최저 기준에서 방을 따로 한 개 2개 되어 있습니다. 미닫이든 또 별도의 벽을 친 문이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 형태 생활 특성을 갖춘 젊은 애들은요, 터인 공간, 열린 공간, 한방구조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룸일 때는 말입니다. 85 이하 너무 커져. 횡합니다. 엄청 커. 그래서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규모가 제한됩니다. 그런데 3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 공간을 벽을 쳐서 2개로 구분하게 해줍니다. 흔히들 1.5룸 하죠. 이게 바로 이것이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보시면 그 원룸형입니다. 그런데 욕실이 보이면 안 되겠죠. 여자친구가 샤워합니다. 보이게 되면 안 되겠죠. 구분해야 됩니다. 보일러실, 배기가스 나오죠.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빼고 다 한방구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또 밑에 보시면은요, 단지 형태의 다 세대 연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위에 보시면 우리 동종특에 이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있습니다. 다 단지입니다. 단지. 그런데 일반적인 주택은요, 세대 수의 상한선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죠.
또 세대 면적에 평수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 제한 받죠. 차이를 둬야 돼. 일반적인 연립과 다세는 4개층까지 넘을 수 없죠. 그래서 혜택을 줍니다. 뭐냐?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성을 갖추어서 300세대 미만 이렇게 단지 형태의 연립과 다세대 건설할 때는요 1개층을 더 줘. 그래서 주택선언 청수를 5개층까지 해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구조안전 심사를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보십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어려운 사항이 있죠. 복합 건축의 제한이다. 원칙은요 도생하고 기타 일반주택 한 건물에 같이 섞어 지을 수 없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흔히들 주의해 보시면 원투룸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원룸과 투룸을 함께 부정한다라는 말 뜹니다. 원룸이 있어. 그건 도시형 생활 맞습니다. 원룸. 그런데 투룸은 나올 수 없어 원래. 그 투룸이 있어요. 투룸 뭐냐? 그냥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또는요 준주거지역이란 건물 많은 곳이죠. 이런 곳은 말입니다. 밑에 저층에 커피숍, 상가 집어넣고 또 위에 도생, 원룸 집어넣고 투룸도 있어. 투룸은 일반 아파트다. 섞여서 나올 수 있게 지역적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은요 하나 더 있습니다. 규모 작은 형태의 어떤 원룸을 지었습니다. 원룸을 생각할 때 위에 또 85 초과하는 집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냐? 자기 땅에서 원룸을 지어서 분양 임대합니다. 자기 살 집 하나 필요하죠. 85 초과하는 큰 평수 하나 집어넣게 해준다. 이건 도시면 지역을 불문합니다. 자, 또 그렇지만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 5개층, 4개층을 지으면서 그 속에 원룸은 집어넣지 마라. 그래서 우리 도시형 안에서 원룸 형태와 단지 형태 다세대 연립은 복합건축 제한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의 용어정의죠. 자, 다음 페이지 또 용어정의 또 나옵니다. 용어정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2개 이상 나온다 보시고 항상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택법 2, 2페이지입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참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노인들께서 2분 사십니다. 시내 가운데 40평입니다. 40평. 40평이면요, 노인분들 청소하기 힘들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공간을요, 벽을 쳐서 임대하면 뭐가 되겠죠? 화장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치면 월 수익도 올리고 용돈벌이 하시고 또 집 팔 필요도 없어. 이게 뭐냐? 바로 세대를 나누어 쓴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있죠. 이게 뭐냐면 사업계획 승인 최초로 단지가 건설할 때부터 이렇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또 옆에 보시면 기존 주택의 행위가 있는 헌주택을요 벽을 쳐서 구분한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계획 승인 최초의 단지가 건설될 때부터 일부 세대를 세대 구분형 공동으로 해서 집안에 집이 몇 개 더 있어 임차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은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생활할 수 있게 각기 벽을 치고 공간을 구분해도 그 속에서 밥을 먹고 또 자고 또 씻고 할 수 있게 욕실과 부엌과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화장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나중에 또 합할 수도 있어야 돼. 나중에 다시 이 자식들이 다시 집으로 옵니다. 합해야 돼. 합할 때는 벽을 철거합니다. 그래서요 이 사이의 경계벽은 연결문을 설치하거나 또는요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로 한다라는 부분 딱 보십시오. 그런데 단지 안에 전체를 이렇게 못해요. 못해. 밑에 3번 보시면 단지 전체에서는요 세대수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거 보시고요. 또 단지 전체 주거 전용 면적 합산 면적에서도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분의 1, 3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문장 참 중요하죠. 자, 임차인께서 이 집을 팔랍니다. 팔라. 통째로 파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분만 팔라. 구분 소유권 나누자.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구분 생활은 할 수 있게 생활 공간 만들어주되 구분 소유, 따로 구분 등기는 절대로 되지 못한다는 부분 항상 보시고요. 하지만 몇 개 세대, 2개, 3개 때 해도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 한 개 세대로 본다. 그래서요, 그 안에 있는 임차인들 그 집 식구로 본다 보면 돼요. 그래서 주민투표권도 없습니다. 이분들은요. 아시고요. 자, 그런데 옆에 보시면 이제 큰 평수에 애들 3명과 같이 살던 부부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 대학교 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이제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큰 집을 집도 안 팔려. 어떡합니까? 44평이야. 두 분이서
이때 벽을 딱 치고 한쪽을 임대한다. 여러분들 TV에 이상민 씨가 이전에 TV에서 이 채권자 집에 얹혀가지고 한쪽 벽을 치고 있는 거 봤죠? 바로 요겁니다. 요것 때문에 진짜로 생긴 바로 그 계정이 바로 요겁니다. 딱 보니까 괜찮아. 응? 큰 평수에서 벽을 쳐서 구분해서 임차한다. 효율적이야.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요것입니다. 기존 주택의 행위가 있는 집을 허가받고 쪼개어서 한쪽 공간을 임대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 최초로 나올 때는 평수에 제한받겠지만 3개, 4개 그 상한선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있는 집을 쪼갤 때는 기존 주택, 주인집을 포함해서 합산 2개를 넘을 수 없다는 부분을 딱 보십시오. 보시고 또 제일 위에 보시면요.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뭐였습니까? 현관을 처음부터 각기 분리해 줍니다. 그런데 있는 집을 벽을 쳐서 쪼갠다 할 때는 현관을 따로 두면 안 돼. 왜? 앞집에서 안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현관은 한 개로 쓰되 그 안에서 구분 출입문을 둔다. 이런 부분들 차이점을 보십니다. 그리고 자, 밑에 3번 상을 보시면 단지 전체로서는 10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있는 집을 쪼갤 때는요. 근데 한쪽 동에서 인기 많아. 그러면 그 동에서는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왼쪽에 보시면 다시 이 최초로 나올 때는 전체 3분의 1이죠. 그런데 처음에 제가 할 때는요, 한쪽 동에 몰아서 다 집어넣어. 그래서 한쪽 동에서의 상한선은 제한 없지만 있는 주택 단지에서 집집마다 이렇게 벽을 칠 때란 말입니다. 전체는 10분의 1, 해당 동에서는 3분의 1까지만 허용된다. 또 그거 할 때 아시죠, 여러분들? 해당 동에 있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동의를 받고 나서 시군구청장한테 행위허가 받아야 할 수 있죠. 그래서 주민들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차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참 중요하다. 보시고 다음 시험에 꼭 뜹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있죠. 자,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주택부터는요, 요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바빠? 네? 할 거는 많고 이거 다 아셔야 이쪽은 다 아신다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들은 기본이다. 그냥 딱 듣고 읊어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험은 꼭 나오지. 나한테 뭐 불만 있습니까? 말을 막 탁탁 써오고 말이야. 매번 이렇게 촬영이 늦어. 아니, 촬영이라는 것이 망같이 안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줄. A few moments later. 저희 조민수 TV 시청자분들 정말 조금만 더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